첫 번째 작품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89년 작품입니다. 도발적인 제목이네요. 네. 정말 제목이 섹시하죠. 근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섹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 자체도 엄청 섹시하다고 저도요. 네. 저는 별로. 야한 장면이 그렇게 없는데도, 그러니까 야한 장면이 없다기보다 노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섹시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섹시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욕망을 다룬 영화들 중에서 프랑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걔네들이 좀 욕망이 넘치죠. 네. 잘 분출하고. 네, 그래서 욕망 덩어리들.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프랑스 영화들 중에서 뭐 이해를 못하는 영화들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야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좀 더 되게 철학적이라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군요. 영화를 소개해 주시죠. 네,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1989년도 작품입니다. 장르는 드라마고요.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런닝 타임은 100분. 국내 개봉은 90년 4월 28일에 개봉을 했네요.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관람 등급은 국내 당연히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해외는 R. R이 뭐죠, 지연 씨? 리스트릭트드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PG는 되게 기억에 남는데 R은 머릿속에 안 남아요. 너무 한계야. 어려워. 이거는 미성년이 못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출은 스티븐 소더버그가 했고요. 각본도 스티븐 소더버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다른 사람이 하고 기획도 다른 사람이 하고 편집을 또 스티븐 소더버그가 했습니다. 출연진은 제임스 스페이더, 이분은 울트론 역으로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벤져스에서 2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 역할을 하신 분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멋지잖아요. 거기서도 느낌 있고. 저 진짜 그 필모를 보고 응? 이랬어요. 저는 매치가 여전히 안 돼요. 네. 이분이 그게 대표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훨씬 대표적이 많은 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앤디 맥도웰이 여주인공인데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라는 유명한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활동이 많은 배우였죠. 그걸로 이름을 알린 배우고요. 피터 갤러거는 옛날에 드라마 OC라고 기억하시나요? 미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여자의 아빠 역할로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고요. 그때부터 벌써 아빠였구나. 저는 예전에 옛날 90년대 영화 중에서 샌드라 블록하고 같이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대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거기에 샌드라 블록이 짝사랑을 받는 대상의 역할로 나왔었어요. 지금 약간 번역에서 기억으로 영어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가 영어 제목이 뭐였죠? 그 이제 약간 While you sleep. 그래서 지금 약간 버퍼링이 온 걸 봤어요. 바람개비 이렇게 돌아갔군요,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이게 한국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나머지 주요 배우 중에 한 명은 로라 산 지아코모라는 배우인데 이분도 얼굴을 보면은 알아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성을 보니까 이탈리아계 것 같네요. 네. 이거 수상 내역은 1989년 제42회 칸느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제임스 스페이더가 탔고요. 그리고 황금 종려상을 스티븐 소더버그가 탔습니다. 참, 데뷔작인데 영화제에서. 근데 영화제에서 좋아할 만한 영화예요, 이거. 맞아요. 뭔가 약간 그 식자층을 자극하는 식자층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후보에만 올랐어요. 각본상, 여우 조연상, 여우 주연상 올랐고. 그리고 2009년 썬댄스 영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네, 아무튼 25회 썬댄스 영화제에서 25회도 아닐 텐데. 25회도 아닌가요? 아무튼간에 어차피 후보에 썬댄스 컬렉션이 스티븐 소더버그가 올랐고 관객상을 2009년 탔어요. 맞아요, 그럼. 2009년 컬렉션이니까. 썬댄스도 근데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관객상을 수상을 했다고 아무튼 나와 있고요. 네. 줄거리입니다. 존, 이 피터 갤러거 분과 앤 역을 맡은 앤디 맥도웰이 이 쇼윈더 부부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 그리고 남편 직업도 좋고 여자도 변호사죠. 예쁘고 그리고 집안일 잘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이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처제의 신시아 역을 맡은 로라 산 지아코모 분과 이 불륜 관계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형부와 처제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붙어 먹었다라고. 붙어먹는 관계고요. 애는
남편이랑 이렇게 관계가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네. 외로운가 봐요. 뭐 하는 일도 없이 주부니까 뭐 집에만 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참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아 문제. 그냥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좀 자기의 문제를 직접 해결을 못하는데 그거에 그 짜증이나 그런 수용이 글로 된 거죠. 네, 글로 하면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입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이 영화는 이 존의 친구 그레이엄 제임스 스페이더가 맡은 역할인데 그레이엄이 집으로 찾아오면서 시작이 돼요. 잘생겼어요. 네, 이때 아주 미남자. 네,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애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레이엄에게 정착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추천을 한 다음에 같이 그럼 집을 한번 보자 해서 둘이 같이 집을 그레이엄이 살 아파트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앤이 그레이엄이 성불구며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새 거기에 꽂혀버립니다. 고자한테 꽂혔어요. 앤이. 내가 고자라니? 그러니까 뭔가 네가 고자라니? 뭔가 나는 지금 결혼했고 난 정숙한 여인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 사람한테 끌리는데 자기가 끌리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도망가고 오히려 화를 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그리고 또 남편과 처제는 항상 이렇게 붙어먹고 있고 그 후에 앤이 이 그레이엄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그레이엄의 취미를 듣는데 취미가 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남성도 아니고 여성들의 성 경험을 인터뷰를 하는 게 취미래요. 또 그 테이프를 앤이 또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앤이 자기도 어느 순간 그 자기의 성생활을 이렇게 그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앤이 남편이 불륜을 알아채고 그리고 남편이 화가 나서 그레이엄을 찾아서 네가 말했냐? 라고 하면서 패면서 아무튼 영화가 뭐 끝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해결까지는 해소. 뭔가 약간 이제 공개가 됐다. 해소 정도. 해소 정도로 합시다. 심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해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네. 뭐 이야기거리가 있나요 이게 영화가? 어떻게 보셨나요?들 아까 뭐 잠깐씩 얘긴 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임스 스페이더의 외모에 다시 한번 놀랐고 요새 이제 머리가 벗겨지셨잖아요. 또 볼품없이 벗겨졌어. 이 지단처럼 이렇게 뒤에 뚜껑만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머리를 밀었을 때 두상이 예뻐서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를 보면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주드러처럼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고 살도 많이 찌신 모습을 요새 많이 솔직히 보니까. 매칭이 안 돼요. 그냥 지금 네. 최근 사진들을 보면은 그 지금 이 영화 속의 그분과 현재 그분은 매칭이 안 돼요. 근데 또 안타깝네요. 젊었을 때 잘생겼는데 불구하고 뭔가 얘나 지금은 약간 변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약간 뭔가 약간 그러니까 이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그래요. 저는 참 이 배우를 좋아하고 옛날에 보스턴 리갈이라는 데이비드 이 켈리 유명했죠. 그 엘리 맥빌과 네. 뭐 프랙티스인가 만들었던 법정물을 드라마로 만드는 제작자가 보스턴 리갈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임스 스페이더가 주인공이에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전 정말 그걸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제가 팬인데 뭐 외모와 탈모 그리고 연기력이 한번 놀랐고 지금의 이 탈모 그때 머리 수출 보면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탈모를. 전 세계에 있는 탈모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걸 놀랐고 그리고 너무 야하더라고요 영화가. 저 옛날에도 이 영화를 제목에 이끌려서 다운받아서 미성년자 때 언제 봤어요? 미성년자 때 봤었는데 아무리 돌려도 야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땐 그래도 뭐 약간 뭔가 그래 에로틱하다라고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너무 야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바에 가서 우연히 거기에서 만난 처음 보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 뭔가 잘 맞아서 남자가 오늘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좋은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면서 꼬시는 류의 느낌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느꼈고요. 이게 말로 흥분시키더라고요. 말과 눈빛으로 뭐 전혀 예한 게 없이. 그래서 정말 야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연은 어떻게 봤나요?
저도 되게 영화가 정말 섹시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전체적인 톤도 그렇고 그 비디오 그 카메라 앞에 쓰면은 정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처제 역으로 나온 누구였죠? 그 배우도 노라산 지아코. 네. 그 배우를 또 다시 봤어요. 네, 그 배우를 프리티 우먼에서 줄리아 로버트 친구로 나왔던 분이셨거든요. 네, 되게 뭔가 친근한 느낌의 배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되게 도발적이고 되게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봐서 좀 다시 봤고요. 저는 또 이게 심리학 영화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이 자매 관계, 형제 관계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성격으로도 발현이 된다고 해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제가 정확히 지금 이론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이론에서는 드세고 그리고 처음 애를 키우니까 우쭈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해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요거 하고 싶어 해서 쟁취를 하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죠. 그런 언니 혹은 오빠 혹은 형 혹은 누나를 봐요. 근데 첫째는 그러면 항상 사고를 치거든요. 그리고 부모한테 혼나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뭐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 동생은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말 잘 듣는 동생이 되고 또 뭐 다른 경우는 또 첫째가 이러면 동생이 요렇게 하는 그런 그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언니가 이렇게 정숙하고 너무 모범생이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언니니까 동생은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열등감이 느껴지니까 엇나가게 되고 그런 뭐 심리학적인 형제 관계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재밌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이성을 꼬시는 것 그러니까 너 나랑 사귀자는 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번 만리장성을 쌓아볼까? 이런 식으로 꼬시는 방법 뭐 표현이 구태의연 하지만 뭐 그런 게 이게 교과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행위도 없었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찍게 만든 거는 이 사람을 꼬셔서 뭔가 성행위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될까? 그 성관계를 가졌던 그 실제 그들보다도 지금 이 비디오 촬영을 했었던 그 둘이 훨씬 더 분위기가 더 묘하고 야릇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여성을 안심시키는 기제로서 성불구다. 나 고자니까 어떻게든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 게이라서 오빠 괜찮아. 오빠 그냥 오빠는 언니라고 생각해.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널 만나고 나서 내가 게이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하는 그런 느낌의 방법을 쓰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는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제가 학부 다닐 때 정말 이렇게 영화 이론 시간에나 봤을 정말 욕망을 다룬 영화잖아요. 아, 그렇죠. 욕망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선정적인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딱 이 제목을 들었을 때 루이말 감독의 데미지라던가 뭐 그게 뭐예요? 루이말 감독, 루이말이라고 프랑스 감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욕망에 관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창 그런 영화들과 욕망에 관한 그런 영화들을 그 욕망을 다룬 영화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선정적임 이런 걸 기대하고 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야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야한 느낌이 안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씬이 그렇다고 씬도 씬이지만 여기 이 영화에서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 욕망을 억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욕망을 다룬 영화들은 보면 욕망을 거세를 하기보다는 욕망을 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게 뭐 꼭 이런 영화들을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제국의 감각의 제국이라던가 뭐 욕망과 관련하여서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보통 되게 분출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오히려 이게 26살짜리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 감독은 굉장히 또 다른 방면에서 그러니까 거장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그 당시에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촉망받는 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 작품은 소더버그가 직접 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8일 만에 썼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대사가 상당히 도발적이고 섹시해요. 그런 걸 보면은 소더버그는
천재였구나. 지금도 천재라고 천재였구나. 과거형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과거형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천재는 영원할 수가 없고 또 예술 같은 경우는 재능은 꺼진다고 보거든요. 재능이란 거는 잘 쓰면은 길게 오래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쓰면 무뎌서 아예 없어지고 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미 뭐 소더버그는 끝난 것 같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소더버그가 여자를 꼬시다가 상상력이 발휘가 돼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죠. 생각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욕망을 다루면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장치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냥 저는 뭐 이런 그러니까 청불이긴 한데 이게 뭐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청불인 거고 사실 씬 자체는 별로 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청불 영화보다는 심리 영화에 좀 더 가깝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꼈고 남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성공한 남자 그렇죠. 딱 그 표상이고 네. 그리고 또 언니도 마찬가지로 정숙하고 모범생인데 결혼해서 뭐 직업을 그만둔 여성의 표본 같은 느낌 있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전형적인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다들 연기가 좋긴 했는데 이 제임스 스페이더의 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유의 느낌과 그리고 그 자기 이야기할 때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목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불편할 때 목기침을 많이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보면은 목기침 자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인체가 거짓말을 싫어하거든요. 불편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목이 안 나오고 이런 건데 그게 딱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몰입이 잘 됐구나.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머지 3명은 전형적인 캐릭터인데 그에 비해서 스페이더가 맡은 역할은 전혀 전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처제 그러니까 여동생 역할을 했던 로라. 신시아 캐릭터가 솔직히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어.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덮고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덮고 넘어가는 걸로 보이고 또 언니가 티를 안 내니까 이 동생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이 캐릭터도 되게 욕망이 솔직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니가 자신이 정숙해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만들어주는 요인이었단 말이죠. 가장 큰 요인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저는 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귀걸이를 떨군 걸로? 그러고 그 왜 바에 찾아가잖아요. 일하는 걸 찾아가는데 그때 그 대화를 내용을 보면은 뭐 연락해도 돼 하면서 진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 동생이 그렇게 느끼는 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지금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생략이 된 그 장면을 보면은 스토리가 많이 생략이 됐는데 그 넘어가지는 거. 그러니까 귀걸이를 찾으면서 대사 한 마디도 없지만 그걸 막 부수는 게 깨달은 거잖아요. 얘네가 바람을 피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고 그 바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소더버그가 그 전환을 되게 잘한다고 느꼈어요. 스토리를 생략하는데 관객은 이해할 수 있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캐릭터들보다도 그 로라 산 지오코모가 연기했던 신시아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네, 아까 저도 그랬지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최연소 깐느 그 황금 종려상이잖아요. 이게 찬반 양론이 거셌다고 하는데 근데 위원장이던 빔 벤더스와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더버가 존경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부의 기술이 이렇게 깐느 황금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좋겠어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왕이면은 뭐 이 정도 잘 만들었잖아. 좋지. 그냥 영화제 깐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사위원들도 이제 깐느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감추면서 또 그거를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억압을 하는 노골적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커버를 했단 말이죠. 근데도 다룰 내용은 확실하게 다루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깐느가 좋아하는 그런 색채에 맞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젊은 감독이 했다고 하니 그게 좀 더 플러스 요인이었으면 플러스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섹스 장면이 안 나와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곳이나 필요한 곳에 어쨌든 간에 여자의 가슴이 나온다거나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장면이 나오면은 포르노랑 다를 게 없거든요. 포르노도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하다가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런 씬들이 많이 나오고 주요된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아예 안 나왔고 야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나. 그러면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예술 영화 포르노의 차이는 뭘까요? 포르노는 서사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말초 신경 자극에서 끝나고 그리고 예술 영화는 좀 더 이 중심적인 뇌가 자극되는 척수가 자극되는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노와 예술 영화의 차이는 네. 섹스 씬을 다루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르노는 주된 콘텐츠가 그 씬인 거고 예술 영화는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도구처럼 사용한대요. 목적과 도구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완벽하게 예술 영화죠. 포르노가 아니라. 네, 섹스 씬도 안 나오고. 섹스씬이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는데 적나라 하진 않죠. 네, 그런 그냥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다 머리만 보이고 둘의 얼굴만 보이는데도 저거는 섹스씬이구나 이걸 알 수가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지금 예술 영화를 얘기하면서 지금 형부와 처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예술계에서 좀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좋아해요. 그런 영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아이템을 다루고 욕망을 다루면 기본적으로 영화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 본능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누구나 이제 성적인 거에 호감이 있고 끌리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좀 더 그쪽에 대해서 욕망이 남들보다 크다고 봐요. 정치인, 예술 뭐 그런 종류의 분들은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성에 대한 욕망이 좀 크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렇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 끌린다고 보고 두 번째는 예술가들은 좀 더 내가 자유롭고 예술가 뭔가 자유로워야 되니까 이 성에서도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일부는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에서 소외받았던 애들인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영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자기 욕구, 이 변태적인 생각들이든 일반적인 생각들이 뭔가 그렇게 푼다고 보거든요. 근데 풀면서 그게 또 너무 노골적이고 드러나고 야하면은 스스로 나는 예술가고 나는 학자고 뭐 나는 뭐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에 끌려 그렇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애둘러서 좀 더 두르게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지만 네. 비슷한 영화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냥 욕망을 다뤘다는 것만으로 얘기를 하자면 루이말 감독의 데미지라던가 뭐 기타 그 외에 제가 학부 때 열심히 봤던 프랑스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영화보다 허지웅 씨가 생각이 나요. 왜요? 예전에 마녀사냥에서 다 고자. 저는 아. 그때 이제 2013년도인가요 그랬어요. 잊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맞아요. 네. 무성애자. 근데 그게 전 딱 그때 보고 저 사람 여자 꼬시려고 방송에서 저걸 이용하나 생각을 했었죠. 약간 진짜 이 영화의 주인공하고 약간 좀 이미지도 조금 겹치시네요. 비슷하다, 근데. 그렇네. 그래요. 근데 지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예.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